네, 시장의 유망 종목을 선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종목 발굴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짜볼 수 있는 시간이죠. 종목 공감 시간,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네,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을 또 골라와 봤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영원무역, 잘들 아시는 종목이죠. 아웃도어 이런 의류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자, 그동안 상당히 한 2년 정도 매출이 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외형 성장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걸 이제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 4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그 전년 대비해서 한 34% 정도 늘어난 2,959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인데 그 전년도 대비해서 한 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4분기의 외형이 오랜만에 성장했다는 것에 이제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신발이 쪽에 좀 고성장이 되고 있었고요.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 시장이 조금 더 열렸다. 그리고 생산 인력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은 늘어났습니다만은 운반비나 신발 원가 상승 등으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올해 1분기에 되면서 조금씩 더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된 1,78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170억 그래서 작년 1분기 대비하게 되면 한 22% 정도 줄어드는 그런 정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혹한되면서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캐파 증설과 유럽의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다음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선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2, 3분기 말 정도에 원재료가 한 20에서 40%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외형이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폭이 됐었습니다만은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바뀔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영업무역 하게 되면 뉴스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작년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4월 달에 공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올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공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인권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총선이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면서 자, 이 최저임금이 39달러에서 68달러로 74%가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 방글라데시 공장에는 전체 생산 비중이 한 70% 차지하고 있는데 임금이 한 30% 정도 인상, 최저임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나 인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어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성립이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웃도어에 대한 의류들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이 한 작년 대비해서 연간으로 한 9%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1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가 넘어서 13% 정도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뭐 상당 부분 많은 고초를 좀 겪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장에서의 사고 부분이라든가 이 동남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정정에 관한 문제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이제 3분기에 다소 좀 작년 3분기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고 일단 좀 뭐 주가 반등기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의 구간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을 좀 가지고 가봐야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수익을 생각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무역 상당히 잘 나갔었다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출렁거렸던 이런 형태가 벌어졌었죠. 출렁출렁 도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글로벌 평균 퍼가 14배에서 17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가. 그런데 영업무역이 현재 12.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5배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제가 45,000원 정도 잡아보겠는데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 근처인 36,500원을 설정을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추세가 무너지는 35,500원 정도로 짧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무역. 여러분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셨지만 작년 상당히 좀 많은 좀 기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극복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부분들 그리고 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좀 엿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업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인 기업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코스닥의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조금 저가인 부분인데 성장성을 좀 그동안 의심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의외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것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갤럭시 S5가 생각보다 덜 팔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파생 모델인 보급형 모델 쪽에서는 의미 있는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부품 업체들이 그런 쪽에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휴대폰 보급형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 업체를 주목하자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연간 흑자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많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고마진 제품이 더 많이 매출이 증대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시그널 인덕터라고 하는 건데요. 정기적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쪽의 고객사,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쪽에 점유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없고요. 일본 제품이 되겠는데 일제 제품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고 아비코전자의 부품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기존에 많이 매출을 차지하고 있던 파워 인덕터보다도 무려 마진율이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워 인덕터에 대한 부분도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LG전자의 이제 LED TV 쪽에 신규 진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598억이라서 전년 대비해서 27%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39억, 당기순이익이 33억 그러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올해 이 파워 인덕터의 신제품으로 인해서요, 원가 하락이나 기술력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에 주력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에 진출이 성공하게 되면 한 번 더 전체적인 매출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뉴스에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캐파를 계속해서 증대를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700억 정도의 규모에서 이제 1000억 정도 규모로 확장이 됐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증설할 정도로 매출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갤럭시 S5보다 그 파생 모델, 보급형 모델의 시그널 인덕터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쪽에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한 80억 매출에서 올해 240억까지 2월 달에 무려 6천만 개의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많이 매출이 늘어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파워 인덕터 쪽에 중국 공장을 좀 축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내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증설을 하면서 비용 절감에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가 확실히 이제 숫자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한 40% 정도 늘어나고 작년 1분기에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신호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건전성도 훌륭하죠. 부채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작년에 BW 한 50억 정도 발행해서 현금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현 주가가 BW 희석해도 7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측면을 보겠고요. 올해 매출이 한 750억 정도 돼서 3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120%가 늘어났는데 굉장히 좋게 보는 이런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간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해 조금 더 좋은 실적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이런 기업입니다. 아비코 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투자 포인트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난해 이제 3분기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매매 전략이 유효할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주봉을 먼저 한번 띄워보겠는데요. 네. 주봉이 작년 5월에 7,06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근처까지 한번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대비하게 된다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날 것 같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주가가 아래쪽에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매수가는 제가 4,400원 정도를 정했는데 대략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이 성공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 가격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작년 고점에 퍼가 한 59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올해 한 10배 정도만 예상을 해도 7,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퍼에 대한 욕심을 별도로 두지 않는 상태에서 한 7,000원 정도 목표가, 손절가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4,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000원에 중장기적인 목표가 7,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 부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들의 상승 폭이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그리고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권역에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목 공감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